여러분 공복 혈당이 100이 넘으시나요? 그러면 이미 당뇨가 시작된 겁니다. 대부분 모르고 계십니다. 한국인 10명 중 4명이 지금 이 순간에도 혈당이 조용히 혈관을 망가뜨리고 있습니다. 서울대병원 내분비내과 연구팀이 12년간 추적 관찰한 결과입니다. 더 충격적인 것은 이 중 절반 이상이 자신의 혈당에 문제가 있다는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다는 겁니다. 왜 모를까요? 혈당은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아프지도 않습니다. 조용히 혈관을 갉아먹습니다. 그래서 당뇨를 침묵의 살인자라고 부릅니다. 잠깐 여러분께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식사 후에 졸음이 쏟아지시나요? 물을 자주 마시고 화장실을 자주 가시나요? 손발이 저리거나 시력이 흐려지시나요? 대부분 피곤해서 그러려니 하고 넘기십니다. 그러면 이미 혈당이 보내는 마지막 경고를 무시하고 계신 겁니다. 오늘 저와 함께 혈당을 완벽하게 관리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78세 현역 내분비내과 전문의가 35년간 직접 실천해온 방법입니다. 비용은 단 한 푼도 들지 않습니다. 오늘 알려드릴 내용은 크게 8가지입니다. 첫째, 혈당이 높으면 우리 몸에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둘째, 혈당을 망가뜨리는 진짜 원인 5가지. 셋째, 건강하다고 알려졌지만 사실은 혈당을 폭발시키는 충격적인 음식. 넷째, 혈당을 뚝 떨어뜨리는 기적의 음식 5가지. 다섯째, 절대 피해야 할 음식 5가지. 여섯째, 혈당을 낮추는 생활 습관 3가지. 일곱째, 의사들만 아는 식사 순서의 비밀. 여덟째, 혈당 관리를 무시했다가 실명까지 간 분과 반대로 기적처럼 정상 혈당을 되찾은 분의 실제 사례입니다. 55분만 투자하시면 여러분의 혈당을 완벽하게 관리할 수 있습니다. 이 영상 하나로 혈당 건강의 모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먼저 혈당이 뭔지 정확히 알아보겠습니다. 혈당은 말 그대로 혈액 속에 녹아있는 포도당입니다. 포도당이 뭔지 아십니까? 우리 몸의 연료입니다. 자동차가 휘발유로 달리듯이 우리 몸은 포도당으로 움직입니다. 뇌도 포도당으로 작동합니다. 근육도 포도당으로 움직입니다. 심장도 포도당으로 뜁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자동차에 휘발유를 너무 많이 넣으면 어떻게 됩니까? 넘칩니다. 위험합니다. 혈당도 마찬가지입니다. 적당하면 에너지가 됩니다. 너무 높으면 독이 됩니다. 정상 혈당은 얼마일까요? 공복 혈당 100 미만이 정상입니다. 100에서 125 사이면 당뇨 전 단계입니다. 126 이상이면 당뇨병입니다. 여러분은 어떠세요? 마지막으로 혈당 검사 받으신 게 언제세요? 1년이 넘었으면 지금 바로 검사 받으셔야 합니다. 혈당이 높으면 우리 몸에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이것을 쉽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상상해 보세요. 혈액 속에 설탕물이 흐르고 있습니다. 끈적끈적합니다. 이 끈적끈적한 설탕물이 혈관벽에 달라붙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혈관이 딱딱해집니다. 좁아집니다. 결국 막힙니다. 마치 오래된 수도관에 물때가 끼는 것과 같습니다. 수도관이 막히면 물이 안 나옵니다. 혈관이 막히면 혈액이 안 흐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첫째, 눈이 망가집니다. 망막에 가는 혈관이 막히면 시력을 잃습니다. 당뇨병 환자의 실명 위험이 정상인의 25배입니다. 25배입니다. 대한암과학회 연구 결과입니다. 둘째, 신장이 망가집니다. 신장에 가는 혈관이 막히면 노폐물을 걸러내지 못합니다. 결국 투석을 받아야 합니다. 투석 환자의 40%가 당뇨병 환자입니다. 대한신장학회 통계입니다. 셋째, 심장이 망가집니다. 심장 혈관이 막히면 심근경색입니다. 당뇨병 환자의 심근경색 위험이 정상인의 3배입니다. 대한심장학회 발표입니다. 넷째, 발이 썩습니다. 발에 가는 혈관이 막히면 상처가 안 낫습니다. 감염이 됩니다. 심하면 발을 잘라야 합니다. 당뇨병으로 인한 하지 절단이 매년 1만 건 이상입니다.
질병관리청 통계입니다. 다섯째, 뇌가 손상됩니다. 뇌혈관이 막히면 치매 위험이 높아집니다. 당뇨병 환자의 치매 발병률이 정상인의 2배입니다. 서울대병원 연구 결과입니다. 여러분, 이게 혈당이 높을 때 일어나는 일입니다. 눈, 신장, 심장, 발, 뇌. 온몸이 망가집니다. 하지만 너무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지금 관리하면 막을 수 있습니다. 오늘 알려드리는 방법을 실천하시면 됩니다. 자, 지금까지 혈당이 무엇인지, 왜 위험한지 알아봤습니다. 혈당은 혈액 속 포도당입니다. 너무 높으면 혈관을 망가뜨립니다. 눈, 신장, 심장, 발, 뇌가 손상됩니다. 다음은 혈당을 망가뜨리는 진짜 원인입니다. 그렇다면 혈당을 망가뜨리는 원인은 무엇일까요? 대부분의 분들이 잘못 알고 계십니다. 단 것 많이 먹어서라고 생각하시죠? 물론 그것도 원인입니다. 하지만 그것만이 전부가 아닙니다. 건강에 좋다고 생각하고 매일 하는 행동이 오히려 혈당을 망가뜨리고 있을 수 있습니다. 혈당을 망가뜨리는 첫 번째 원인은 내장 지방입니다. 뱃살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내장 지방이 왜 혈당을 높일까요? 이것을 쉽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혈당을 낮추는 열쇠가 있습니다. 인슐린이라고 합니다. 인슐린은 열쇠와 같습니다. 세포의 문을 열어 포도당이 들어가게 해줍니다. 그런데 내장 지방이 많으면 어떻게 될까요? 세포의 자물쇠가 녹슬어 버립니다. 열쇠가 있어도 문이 안 열립니다. 이것을 인슐린 저항성이라고 합니다. 하버드 의과대학 연구에 따르면 허리둘레가 남성 90cm, 여성 85cm를 넘으면 당뇨 위험이 5배 높아집니다. 5배입니다. 여러분, 허리둘레 얼마세요? 줄자로 한번 재어보세요. 배꼽 위치에서 재시면 됩니다. 두 번째 원인은 수면 부족입니다. 이것도 충격이시죠? 잠을 적게 자면 혈당이 올라갑니다. 왜 그럴까요? 잠을 적게 자면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이 올라갑니다. 코르티솔이 올라가면 혈당이 올라갑니다. 또한 수면 부족은 인슐린 저항성을 높입니다. 시카고 대학교 연구에 따르면 하루 5시간 이하로 자는 사람은 7시간 자는 사람보다 당뇨 위험이 2.5배 높았습니다. 여러분은 매일 몇 시간 주무세요? 6시간 이하면 혈당의 빨간불입니다. 세 번째 원인은 운동 부족입니다. 근육은 포도당을 저장하는 창고입니다. 운동을 안 하면 근육이 줄어듭니다. 창고가 작아지면 포도당을 저장할 곳이 없습니다. 혈액 속에 포도당이 둥둥 떠다닙니다. 혈당이 올라갑니다. 핀란드 국립보건원 연구에 따르면 주 150분 이상 걷기 운동을 하면 당뇨 발병률이 58% 감소했습니다. 58%입니다. 거의 절반으로 줄어드는 겁니다. 하루 30분씩 5번이면 됩니다. 네 번째 원인은 스트레스입니다. 스트레스를 받으면 몸이 전투 모드가 됩니다. 싸우거나 도망가기 위해 에너지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간에서 포도당을 꺼냅니다. 혈당이 올라갑니다. 만성 스트레스가 계속되면 혈당이 계속 높은 상태로 유지됩니다. 미국 당뇨병학회 연구에 따르면 만성 스트레스가 있는 사람은 당뇨 발병률이 45% 높았습니다. 스트레스 관리가 혈당 관리만큼 중요합니다. 5번째 원인은 많은 분들이 깜짝 놀라실 겁니다. 바로 잘못된 식사 순서입니다. 같은 음식을 먹어도 어떤 순서로 먹느냐에 따라 혈당 반응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이것은 잠시 후에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정말 놀라운 비밀입니다. 자, 지금까지 혈당을 망가뜨리는 원인 5가지를 알아봤습니다. 첫째, 내장지방, 허리둘레를 줄이세요. 둘째, 수면 부족, 7시간 이상 주무세요. 셋째, 운동 부족, 주 150분 걸으세요. 넷째, 스트레스, 관리가 필요합니다. 다섯째, 잘못된 식사 순서. 잠시 후 알려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정말 충격적인 내용입니다. 건강식품이라고 알려진 것들이 사실은 혈당을 폭발시키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부분 정말 집중해서 들어주세요.
제가 이 내용을 말씀드리면 대부분 충격받으십니다. 건강을 위해 매일 드시는 것들 중에 혈당을 폭발시키는 것들이 있습니다. 저도 처음에는 몰랐습니다. 건강에 좋다고 해서 열심히 먹었습니다. 그런데 최신 연구 결과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첫 번째, 과일입니다. 이것 정말 충격이시죠? 과일이 건강에 좋다는 것은 맞습니다. 비타민도 많고 섬유질도 있습니다. 하지만 과일에는 과당이라는 당분이 들어 있습니다. 특히 요즘 과일은 더 달게 계량되었습니다. 문제는 과일을 어떻게 드시느냐입니다. 아침 공복에 과일만 드시는 분들 많으시죠? 이것이 문제입니다. 공복에 과일을 먹으면 혈당이 급격히 올라갑니다. 연세대 세브란스 병원 연구에 따르면 공복에 바나나 2개를 먹으면 혈당이 밥 한 공기 먹은 것보다 더 빨리 올라갑니다. 밥보다 더 빨리 올라갑니다. 충격적이지 않습니까? 특히 주의해야 할 과일이 있습니다. 포도, 망고, 수박, 바나나입니다. 당 지수가 높습니다. 그렇다면 과일을 어떻게 먹어야 할까요? 식후에 드세요. 그리고 한 번에 주먹 반 개 정도만 드세요. 견과류나 요거트와 함께 드시면 혈당 급상승을 막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 현미입니다. 이것도 충격이시죠? 현미가 건강에 좋다는 것은 맞습니다. 백미보다 섬유질이 많습니다. 하지만 현미도 결국 탄수화물입니다. 과식하면 혈당이 올라갑니다. 문제는 현미니까 많이 먹어도 된다고 생각하시는 겁니다. 아닙니다. 현미 한 공기나 백미 한 공기나 탄수화물 양은 비슷합니다. 현미라고 2공기 드시면 안 됩니다. 반 공기에서 한 공기 사이로 드세요. 세 번째, 꿀입니다. 설탕 대신 꿀을 쓰시는 분들 많으시죠? 천연이니까 괜찮다고 생각하십니다. 하지만 꿀도 결국 당분입니다. 혈당을 올립니다. 미국 당뇨병학회 연구에 따르면 꿀은 혈당을 설탕만큼 빠르게 올립니다. 천연이라고 해서 다 좋은 게 아닙니다. 꿀도 하루 한 스푼 이하로 제한하세요. 네 번째, 고구마입니다. 고구마가 혈당에 좋다고 알고 계신 분들 많으시죠? 반은 맞고 반은 틀립니다. 고구마는 당 지수가 낮은 편입니다. 하지만 조리 방법에 따라 완전히 달라집니다. 군고구마 드시면 당 지수가 94까지 올라갑니다. 백미밥보다 높습니다. 왜 그럴까요? 고구마를 오래 구우면 전분이 당분으로 변합니다. 더 달달해지죠? 그 단맛이 바로 당분입니다. 그렇다면 고구마를 어떻게 먹어야 할까요? 찌세요. 찐 고구마는 당 지수가 46입니다. 군고구마의 절반입니다. 똑같은 고구마인데 조리 방법만 바꾸면 혈당 반응이 반으로 줄어듭니다. 다섯 번째, 건강 주스입니다. 아침에 과일 갈아서 주스로 드시는 분들 많으시죠? 이것이 가장 위험합니다. 과일을 갈면 섬유질이 파괴됩니다. 섬유질이 없으면 당분이 바로 흡수됩니다. 혈당이 로켓처럼 치솟습니다. 삼성서울병원 연구에 따르면 오렌지 주스 한 잔을 마시면 혈당이 콜라 마신 것과 비슷하게 올라갑니다. 콜라와 비슷합니다. 건강 주스라고 생각하고 드셨는데 사실은 콜라를 드신 것과 같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주스 대신 과일을 씹어서 드세요. 씹으면 섬유질이 살아 있습니다. 섬유질이 당분 흡수를 늦춥니다. 혈당이 천천히 올라갑니다. 자, 지금까지 건강식품의 함정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과일, 현미, 꿀, 고구마, 건강 주스. 좋다고 무조건 많이 먹으면 안 됩니다. 어떻게 먹느냐가 중요합니다. 다음은 혈당을 뚝 떨어뜨리는 기적의 음식입니다. 그렇다면 어떤 음식을 먹어야 할까요? 서울대병원 내분비내과 교수님이 알려주신 방법입니다. 25년간 당뇨병을 연구하신 분입니다. 하나하나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혈당을 낮추는 기적의 음식 5가지입니다. 첫 번째 음식은 계피입니다. 많은 분들이 계피는 향신료일 뿐이라고 생각하십니다. 하지만 계피에는 놀라운 비밀이 숨겨져 있습니다. 계피에는 인슐린과 비슷한 작용을 하는 성분이 들어 있습니다.
이 성분이 세포가 포도당을 더 잘 받아들이도록 도와줍니다. 마치 녹슨 자물쇠에 윤활유를 뿌려주는 것과 같습니다. 미국 당뇨병학회 저널에 발표된 연구에 따르면 하루 계피 헬글 12주간 복용했더니 공복 혈당이 평균 20% 감소했습니다. 20%입니다. 약도 아닌 식품인데 이 정도 효과가 있습니다. 계피를 어떻게 드셔야 할까요? 아침에 커피나트에 계피 가루 반 스푼을 넣으세요. 요거트에 뿌려 드셔도 됩니다. 하루 1기면 충분합니다. 작은 숟가락 반 정도입니다. 돈도 안 듭니다. 내일 아침부터 바로 시작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음식은 식초입니다. 식초가 혈당을 낮춘다고요? 네, 정말입니다. 식초에 들어있는 초산이 탄수화물의 소화 흡수를 늦춥니다. 혈당이 천천히 올라갑니다. 애리조나 주립대학교 연구에 따르면 식사 전에 식초 한 스푼을 물에 타서 마시면 식후 혈당이 25% 낮아졌습니다. 25%입니다. 식초 한 스푼으로 말이죠. 식초를 어떻게 드셔야 할까요? 식사 15분 전에 식초 한 스푼을 물 한 컵에 타서 드시세요. 사과 식초가 가장 효과적입니다. 처음에는 시큼해서 힘드실 수 있습니다. 2주만 하시면 적응됩니다. 레몬즙을 조금 넣으시면 더 마시기 편합니다. 세 번째 음식은 계란입니다. 계란은 단백질의 왕입니다. 단백질은 혈당을 거의 올리지 않습니다. 게다가 계란은 포만감을 오래 유지시켜줍니다. 간식 생각이 안 납니다. 과식을 막아줍니다. 영국 영양학회 연구에 따르면 아침에 계란 2개를 먹은 그룹은 빵을 먹은 그룹보다 점심 식사량이 20% 적었습니다. 혈당도 더 안정적으로 유지되었습니다. 계란을 어떻게 드셔야 할까요? 아침에 계란 1개에서 2개를 드시세요. 삶은 계란이 가장 좋습니다. 프라이할 때는 기름을 적게 쓰세요. 버터 프라이는 피하세요. 하루 1개에서 2개면 충분합니다. 콜레스테롤 걱정하시는 분들 계시죠? 최근 연구에 따르면 건강한 성인은 하루 계란 2개까지 문제 없습니다. 네 번째 음식은 양파입니다. 양패는 퀘르세틴이라는 강력한 항산화 물질이 들어 있습니다. 이 성분이 인슐린 저항성을 개선합니다. 세포가 인슐린에 더 잘 반응하게 됩니다. 대한당뇨병학회 연구에 따르면 매일 양파 반 개를 섭취한 그룹은 혈당이 평균 15% 감소했습니다. 양파가 이렇게 효과적입니다. 양파를 어떻게 드셔야 할까요? 생으로 드시면 가장 효과적입니다. 하지만 생양파가 힘드시면 살짝 익혀서 드셔도 됩니다. 하루 양파 반 개 정도면 충분합니다. 샐러드에 넣어 드시거나 반찬으로 드시면 됩니다. 다섯 번째 음식은 녹색 잎이 채소입니다. 시금치, 깨씹, 상추, 배추 같은 녹색 채소입니다. 이런 채소에는 섬유질이 풍부합니다. 섬유질이 탄수화물 흡수를 늦춥니다. 혈당이 천천히 올라갑니다. 또한 녹색 채소에는 마그네슘이 풍부합니다. 마그네슘은 인슐린 기능을 개선합니다. 마그네슘이 부족하면 당뇨 위험이 2배 높아집니다. 하버드 공중보건대학 연구에 따르면 하루 녹색, 잎이채소 한 접시 이상 먹는 사람은 당뇨 발병률이 14% 낮았습니다. 녹색 채소를 어떻게 드셔야 할까요? 매에 끼니 채소를 먼저 드세요. 밥보다 먼저 채소를 드시는 겁니다. 이것이 혈당 관리의 핵심입니다. 잠시 후에 더 자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자, 혈당을 낮추는 음식 5가지를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첫째, 계피. 하루 반 스푼 커피에 타서 드세요. 둘째, 식초. 식사 15분 전에 한 스푼을 물에 타서 드세요. 셋째, 계란. 아침에 1개에서 2개 드세요. 넷째, 양파. 하루 반 개 드세요. 다섯째, 녹색 채소. 몇 끼니 먼저 드세요. 다음은 반대로 절대 피해야 할 음식입니다. 이 부분도 중요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음식을 먹어도 나쁜 음식을 함께 먹으면 효과가 없습니다. 반대로 피해야 할 음식도 알아야 합니다. 첫 번째, 흰 밀가루 식품입니다. 빵, 국수, 수제비, 칼국수, 과자.
다 흰 밀가루입니다. 흰 밀가루는 정제 탄수화물입니다. 섬유질이 없습니다. 먹으면 바로 포도당으로 변합니다. 혈당이 로켓처럼 치솟습니다. 흰 빵의 당 지수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75입니다. 설탕과 비슷합니다. 빵 한 조각이 설탕 먹는 것과 같습니다. 두 번째, 가공육입니다. 햄, 소시지, 베이컨. 맛있죠? 하지만 당뇨 위험을 높입니다. 가공육에 들어있는 첨가물과 포화지방이 인슐린 저항성을 높입니다. 하버드 의과대학 연구에 따르면 매일 가공육을 먹는 사람은 당뇨 위험이 51% 높았습니다. 51%입니다. 절반 이상 높아집니다. 세 번째, 달콤한 음료입니다. 콜라, 사이다, 과일 주스, 달콤한 커피. 이런 음료에는 액상과당이 들어 있습니다. 액상과당은 혈당을 가장 빠르게 올리는 물질입니다. 캔콜라, 하나에 설탕이 35%로 들어 있습니다. 각 설탕 9개 분량입니다. 한 번 마시면 혈당이 급등합니다. 네 번째, 튀김입니다. 튀김옷에 밀가루가 들어갑니다. 기름에 튀기면 열량이 3배로 높아집니다. 혈당도 오르고 내장 지방도 쌓입니다. 이중으로 나쁩니다. 다섯 번째, 라면입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사랑하는 라면. 하지만 혈당에는 최악입니다. 정제 밀가루의 튀김면입니다. 나트륨도 엄청나게 많습니다. 라면 한 봉지에 하루 나트륨 권장량이 다 들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라면을 완전히 끊어야 할까요? 가끔은 드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드실 때 요령이 있습니다. 첫째, 면을 덜 드세요. 반만 드세요. 둘째, 채소를 많이 넣으세요. 셋째, 국물은 남기세요. 이렇게만 해도 혈당 영향을 반으로 줄일 수 있습니다. 자, 피해야 할 음식 5가지를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흰 밀가루, 가공육, 달콤한 음료, 튀김, 라면입니다. 이것들을 줄이면 혈당이 안정됩니다. 다음은 혈당을 낮추는 생활 습관입니다. 이제 혈당을 낮추는 생활 습관 3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돈 한 푼 안 들고 내일 아침부터 바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습관은 식후 걷기입니다. 가장 간단하고 가장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밥 먹고 바로 눕거나 앉아 계시는 분들 많으시죠? 이것이 혈당을 가장 높이는 행동입니다. 식후에 혈당이 가장 높이 올라갑니다. 이때 가만히 있으면 혈당이 계속 높은 상태로 유지됩니다. 하지만 걸으면 근육이 포도당을 사용합니다. 혈당이 뚝 떨어집니다. 뉴질랜드 오타고 대학교 연구에 따르면 식후 15분 걷기만으로 혈당이 평균 22% 감소했습니다. 22%입니다. 약 없이 15분 걷기만으로요. 식후 걷기를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밥 먹고 10분에서 15분 쉬세요. 그리고 15분 정도 천천히 걸으세요. 빠르게 걸을 필요 없습니다. 동네 한 바퀴만 돌아도 됩니다. 아파트 계단을 오르내려도 됩니다. 집 안에서 왔다 갔다 해도 됩니다. 중요한 것은 움직이는 겁니다. 두 번째 습관은 물 마시기입니다. 물이 혈당과 무슨 관계가 있을까요? 물을 충분히 마시면 혈액이 묽어집니다. 혈당 농도가 낮아집니다. 또한 물을 마시면 신장이 포도당을 소변으로 배출합니다. 영국 당뇨병학회 연구에 따르면 하루 2엘 이상 물을 마신 그룹은 혈당이 평균 5% 낮았습니다. 물만 잘 마셔도 혈당이 내려갑니다. 물을 어떻게 마셔야 할까요? 일어나자마자 물 한 잔 드세요. 식사 30분 전에 물 한 잔 드세요. 포만감이 생겨서 과식을 막아줍니다. 하루에 종이컵 8잔 이상 드시면 됩니다. 갈증을 느끼기 전에 미리 마시세요. 갈증을 느끼면 이미 몸이 탈수 상태라는 신호입니다. 세 번째 습관은 충분히 자기입니다. 앞서 말씀드렸죠? 수면 부족이 혈당을 높인다고요? 반대로 충분히 자면 혈당이 안정됩니다. 잠을 잘 자면 스트레스 호르몬이 낮아집니다. 인슐린 저항성이 개선됩니다. 다음날 식욕도 조절됩니다. 잠을 못 자면 다음날 단 것이 당기거든요. 잠을 잘 자면 식욕 조절이 쉬워집니다.
스탠퍼드 대학교 연구에 따르면 수면 시간을 6시간에서 8시간으로 늘린 그룹은 인슐린 민감도가 25% 개선되었습니다. 잠을 잘 자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 자기 전 3시간 전에는 식사를 마치세요. 둘째, 자기 전 1시간은 휴대폰과 TV를 끄세요. 푸른빛이 수면을 방해합니다. 셋째, 방을 시원하고 어둡게 하세요. 넷째, 매일 같은 시간에 자고 같은 시간에 일어나세요. 자, 혈당을 낮추는 습관 3가지를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첫째, 식후 15분 걷기. 혈당이 22% 낮아집니다. 둘째, 물 하루 8잔 이상 마시기. 셋째, 7시간 이상 자기. 3가지 다 돈이 안 듭니다. 내일부터 바로 시작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의사들만 아는 비밀입니다. 식사 순서의 마법입니다. 여러분, 이제 가장 중요한 비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같은 음식을 먹어도 어떤 순서로 먹느냐에 따라 혈당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이것을 아는 분이 거의 없습니다. 의사들도 잘 안 알려줍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밥, 반찬, 국이 있습니다. 보통 어떻게 드시나요? 밥 한 숟갈, 반찬 밥 한 숟갈. 이렇게 드시죠? 이것이 가장 나쁜 방법입니다. 왜 그럴까요? 빈속에 밥이 들어가면 탄수화물이 바로 흡수됩니다. 혈당이 급격히 올라갑니다. 인슐린이 급하게 분비됩니다. 인슐린이 급하게 나오면 혈당이 급하게 떨어집니다. 또 배가 고파집니다. 악순환이 반복됩니다. 그렇다면 어떤 순서로 먹어야 할까요? 코넬 대학교 의과대학 연구에서 놀라운 결과가 나왔습니다. 같은 식사를 순서만 바꿔서 먹었더니 혈당 반응이 완전히 달랐습니다. 첫째, 채소를 먼저 먹은 그룹. 혈당 상승이 가장 낮았습니다. 둘째, 단백질을 먼저 먹은 그룹. 그 다음으로 낮았습니다. 셋째, 탄수화물을 먼저 먹은 그룹. 혈당이 가장 높이 올라갔습니다. 채소를 먼저 먹으면 왜 좋을까요? 채소의 섬유질이 위장의 막을 형성합니다. 이 막이 나중에 들어오는 탄수화물의 흡수를 늦춥니다. 혈당이 천천히 올라갑니다. 마치 고속도로에 과속 방지턱을 설치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식사 순서에 황금 공식이 있습니다. 기억하세요. 채소, 단백질, 탄수화물, 이 순서입니다. 첫 번째, 채소를 먼저 드세요. 김치, 나물, 샐러드, 이런 채소를 3분 정도 천천히 씹어서 드세요. 두 번째, 단백질을 드세요. 고기, 생선, 계란, 두부. 이런 단백질 반찬을 드세요. 단백질이 포만감을 줍니다. 세 번째, 마지막에 밥을 드세요. 이미 채소와 단백질로 어느 정도 배가 찼습니다. 밥을 적게 드시게 됩니다. 자연스럽게 탄수화물 섭취가 줄어듭니다. 이 방법이 얼마나 효과적인지 아십니까? 일본 관서 전력의학연구소 연구에 따르면 이 순서로 먹은 그룹은 혈당 상승이 72% 감소했습니다. 72%입니다. 같은 음식을 먹고도요, 처음에는 어색하실 겁니다. 평생 습관을 바꾸는 게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2주만 해보세요. 몸이 달라지는 것을 느끼실 겁니다. 식후 졸음이 줄어듭니다. 에너지가 오래 유지됩니다. 배가 덜 고픕니다. 자, 식사 순서를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첫째, 채소 먼저. 3분간 천천히 드세요. 둘째, 단백질, 고기, 생선, 계란, 두부. 셋째, 밥은 마지막에. 적게 드셔도 배가 부릅니다. 이것만 바꿔도 혈당이 72%덜 올라갑니다. 다음은 정기검진의 중요성입니다. 혈당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증상도 잘 안 나타납니다. 그래서 정기적인 검사가 중요합니다. 검사 한 번이 평생을 바꿀 수 있습니다. 혈당 관련 검사는 크게 3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공복 혈당 검사입니다. 8시간 이상 금식 후에 측정합니다. 100 미만이 정상입니다. 100에서 125는 당뇨 전 단계입니다. 129 이상이면 당뇨입니다. 둘째, 식후 2시간 혈당 검사입니다. 식사 후 2시간에 측정합니다. 140 미만이 정상입니다. 140에서 199는 당뇨 전 단계입니다.
200 이상이면 당뇨입니다. 셋째, 당 화혈색소 검사입니다. 이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지난 2에서 3개월간의 평균 혈당을 보여줍니다. 5.6% 이하가 정상입니다. 5.7에서 6.4%는 당뇨 전 단계입니다. 6.5% 이상이면 당뇨입니다. 당화 혈색소가 뭔지 아십니까? 적혈구에 달라붙은 당분의 양입니다. 적혈구 수명이 약 3개월입니다. 그래서 지난 3개월 평균 혈당 상태를 알 수 있습니다. 하루 이틀 식단 조절한다고 속일 수 없습니다. 정직한 검사입니다. 이 검사들은 국가건강검진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공짜입니다. 1년에 한 번은 꼭 받으세요. 40세 이상은 2년에 한 번 무료입니다. 당뇨 가족력이 있거나 뱃살이 있으면 매년 받으세요. 당뇨 전 단계에서 발견하면 완전히 되돌릴 수 있습니다. 당뇨로 진행되면 평생 관리해야 합니다. 빨리 발견하면 빨리 치료할 수 있습니다. 늦게 발견하면 합병증이 옵니다. 눈, 신장, 심장, 발, 다 망가집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검사 받으신 게 언제세요? 1년이 넘었으면 지금 바로 예약하세요. 다음은 실제 사례입니다. 경고를 무시한 분과 받아들인 분의 이야기입니다. 먼저 경고를 무시한 분의 이야기입니다. 65세 김영호 할아버지입니다. 이분은 경고를 무시하셨습니다. 김영호 할아버지는 건강검진에서 공복혈당 118이 나왔습니다. 당뇨 전 단계였습니다. 의사가 말했습니다. 식이 조절과 운동을 시작하세요. 안 그러면 1년 안에 당뇨가 됩니다. 김영호 할아버지는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습니다. 118이면 거의 정상이잖아. 증상도 없는데 뭘. 라면도 좋아하시고 막걸리도 즐기셨습니다. 운동은 귀찮으셨습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바꾸지 않으셨습니다. 1년 후 검사에서 공복혈당이 150 나왔습니다. 당뇨병이었습니다. 의사가 약을 처방했습니다. 하지만 김영호 할아버지는 약도 잘 안 드셨습니다. 깜빡깜빡 하셨습니다. 식습관도 안 바꾸셨습니다. 3년이 지났습니다. 어느 날 눈이 침침해졌습니다. 안과에 가셨습니다. 의사가 말했습니다. 당뇨 망막병증입니다. 혈당 관리를 안 하셔서 망막 혈관이 손상됐습니다. 레이저 치료를 받으셔야 합니다. 치료를 받았지만 이미 시력 일부가 손상됐습니다. 작은 글씨가 안 보입니다. 운전면허를 반납하셨습니다. 손주들 얼굴도 흐릿하게 보입니다. 5년이 지났습니다. 발에 상처가 났습니다. 잘 안 났습니다. 감염이 됐습니다. 결국 발가락 2개를 잘라야 했습니다. 지금 김영호 할아버지는 휠체어 신세입니다. 혼자 걷기가 어렵습니다. 김영호 할아버지가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당뇨 전 단계라고 했을 때 바로 관리했으면 이렇게 안 됐을 텐데. 의사 말 듣고 라면 끊고 걷기 운동 시작했으면. 지금은 너무 늦었어요. 아들 며느리한테 미안해요. 자식들한테 짐이 됐어요. 이것이 현실입니다. 경고를 무시하면 이렇게 됩니다. 하지만 여러분 너무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반대 사례도 있습니다. 기적처럼 회복된 분도 계십니다. 70세 이순희 할머니 이야기입니다. 이분은 경고를 받아들이셨습니다. 이순희 할머니는 건강검진에서 공복 혈당 132가 나왔습니다. 당뇨였습니다. 당화혈 색소도 7.2%였습니다. 의사가 말했습니다. 당뇨병입니다. 약을 드셔야 합니다. 이순희 할머니는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평생 약을 먹어야 한다고요? 합병증이 올 수도 있다고요? 자식들에게 짐이 될까봐 무서웠습니다. 하지만 이순희 할머니는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김영호 할아버지 같은 분들 이야기를 들으셨거든요. 그분들처럼 되고 싶지 않으셨습니다. 제가 알려드린 대로 식습관을 완전히 바꾸셨습니다. 식사 순서를 바꾸셨습니다. 채소 먼저, 단백질 다음, 밥은 마지막에. 밥 양을 반으로 줄이셨습니다. 흰 쌀밥 대신 현미밥을 드셨습니다. 라면을 끊으셨습니다. 과일 주스를 끊으셨습니다. 달콤한 음료 대신 물을 드셨습니다. 아침에 커피에 계피를 넣어 드셨습니다.
식사 전에 식초를 물에 타서 드셨습니다. 매일 아침 저녁으로 30분씩 걸으셨습니다. 식후에는 15분씩 산책을 하셨습니다. 비가 와도 우산 쓰고 나가셨습니다. 처음 한 달은 정말 힘들어 하셨습니다. 평생 먹던 음식을 끊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요. 라면이 생각나서 밤에 잠이 안 오셨다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손주들 생각을 하셨습니다. 손주 결혼식까지 건강하게 살고 싶다고 하셨습니다. 2주가 지나자 변화가 시작됐습니다. 식후 졸음이 사라졌습니다. 몸이 가벼워졌습니다. 1개월 후에 체중이 3kg로 빠졌습니다. 허리둘레가 4cm 줄었습니다. 3개월 후 검사에서 공복 혈당이 100인팔로 떨어졌습니다. 당뇨 전 단계로 돌아온 겁니다. 당화혈색소도 6.1%로 떨어졌습니다. 의사가 놀랐습니다. 약을 줄여도 되겠습니다. 6개월 후에는 공복 혈당이 104가 됐습니다. 거의 정상에 가까워졌습니다. 당화혈색소는 5.8%가 됐습니다. 의사가 말했습니다. 이 정도로 관리하시면 약을 끊어도 됩니다. 1년 후 이순희 할머니는 완전히 약을 끊으셨습니다. 지금은 당뇨병이 아닙니다. 정기검사만 받고 계십니다. 매일 걷기를 하시고 식단 관리를 하십니다. 이순희 할머니가 말씀하셨습니다. 당뇨 진단이 오히려 제 인생을 바꿔준 전환점이었어요. 처음에는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지금은 오히려 감사해요. 그때 진단받지 않았으면 계속 나쁘게 먹고 운동 안 하고 살았을 거예요, 하셔. 더 빨리 망가졌을 거예요. 김영호 씨처럼 됐을 거예요. 이제는 건강한 생활 습관이 자연스럽게 몸에 배어 있어요. 가족들도 함께 건강한 식단을 즐기고 있어요. 손주들이 할머니 요리 맛있다고 해요. 싱거운 게 맛있대요. 지금 이순희 할머니는 손주들과 산에 다니십니다. 지난달에는 제주 올레길도 걸으셨습니다. 70세인데 60대처럼 보이십니다. 당뇨 걱정 없이 사십니다.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이순희 할머니가 하셨으면 여러분도 하실 수 있습니다. 김영호 할아버지가 될 것인지 이순희 할머니가 될 것인지. 선택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자, 오늘 내용을 전체적으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첫째, 혈당이란 무엇인가? 혈액 속 포도당입니다. 너무 높으면 혈관을 망가뜨립니다. 눈, 신장, 심장, 발, 뇌가 손상됩니다. 둘째, 혈당을 망가뜨리는 원인 5가지. 내장 지방, 수면 부족, 운동 부족, 스트레스, 잘못된 식사 순서입니다. 셋째, 건강식품의 함정. 과일, 현미, 꿀, 고구마, 건강 주스. 좋다고 많이 먹으면 안 됩니다. 어떻게 먹느냐가 중요합니다. 넷째, 혈당을 낮추는 음식 5가지. 계피, 식초, 계란, 양파, 녹색 채소입니다. 다섯째, 피해야 할 음식 5가지. 흰 밀가루, 가공육, 달콤한 음료, 튀김, 라면입니다. 여섯째, 혈당을 낮추는 습관 3가지. 식후 15분 걷기, 물 하루 8잔 마시기, 7시간 이상 자기입니다. 일곱째, 식사 순서의 비밀. 채소 먼저, 단백질 다음, 밥은 마지막에. 이 순서만 바꿔도 혈당 상승이 72% 줄어듭니다. 여덟째, 정기검진. 1년에 한 번은 꼭 받으세요. 공짜입니다. 이것만 기억하세요. 딱 3가지입니다. 식사 순서 바꾸기, 채소 먼저, 밥 마지막에. 식후 15분 걷기. 밥 먹고 바로 눕지 마세요. 물 하루 8잔 마시기. 이 3가지 시작하시면 됩니다. 내일 아침부터 바로 실천할 수 있습니다. 돈도 들지 않습니다. 특별한 장비도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의 혈관은 지금까지 묵묵히 일해왔습니다. 매일 혈액을 온몸에 공급해왔습니다. 아무 말 없이 일해왔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혈관을 돌볼 차례입니다. 우리 손주들과 더 오래 함께하려면 지금 시작해야 합니다. 자식들에게 짐 안 되려면 지금 시작해야 합니다. 건강하게 늙으려면 지금 시작해야 합니다. 우리 세대는 가난한 시절 밥심으로 일했습니다.
자식 키우느라 내 건강은 뒤로 했습니다. 그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제 우리 차례입니다. 이제 우리 건강 챙길 때입니다. 김영호 할아버지가 될 것인지, 이순희 할머니가 될 것인지, 경고를 무시할 것인지, 받아들일 것인지. 선택은 오늘 여러분이 하시는 겁니다. 건강은 선택입니다. 매일 매순간 우리가 하는 선택들이 모여 건강을 만들어 갑니다. 오늘부터라도 혈당 건강을 위한 실천을 시작해 보세요. 하루아침에 모든 것을 바꾸려고 하지 마세요. 한 가지씩 차근차근 바꿔 나가세요. 이번 주에는 식사 순서를 바꿔보세요. 다음 주에는 식후 걷기를 시작하세요. 그 다음 주에는 물 마시는 습관을 들이세요. 작은 변화가 모여 큰 건강을 만듭니다. 작은 실천이 큰 변화를 만듭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더 많은 분들께 건강 정보가 전달됩니다. 가족과 친구들에게도 공유해 주세요. 여러분의 소중한 사람들도 함께 건강해질 수 있습니다. 김영호 할아버지 같은 분이 한 분이라도 줄어들면 좋겠습니다. 댓글에 여러분의 경험이나 궁금한 점도 남겨주세요. 서로에게 힘이 됩니다. 우리 함께 건강한 노후를 만들어 갑시다. 건강한 100세 시대 우리가 만들어 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디에서 이 영상을 보고 계신가요? 댓글로 알려주세요. 건강한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